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쉽게 가르치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과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범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일반 동사, 행동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반 동사의 정말로 중요한 특징인 3인칭 단수라는 개념, 3인칭 단수라는 주어가 나왔을 때는 꼭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만 한다는 이 영어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요. 나 이거 할래가 아니라 나 이거 안 해 라고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 영상에서 부정문을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를 들면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문장을 부정문을 만들면 어떻게 됐었죠?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면 I am 뒤에다가 부정을 나타내는 not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m not happy 이렇게 쓰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not을 붙이면 부정문을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문장도 한번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영어를 말합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하면 I speak English가 돼요. 그래서 I speak English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나는 영어를 안 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는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을 영어로 만들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I'm not speak English예요. I'm not speak English.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셨다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근데 I'm not speak English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려 내 귀에는 전혀 틀린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저와 함께 끝까지 보신다면 이 문장은 정말로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볼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I am happy를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I'm not happy 이렇게 not만 딱 붙이면 괜찮았잖아요. 근데 I speak English라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 때 I'm not speak English 이렇게 쓰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한 문장이 됩니다. 왜 이 문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비동사에 대한 이해였잖아요. 비동사라는 게 영어에는 존재하고 이 비동사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의를 보신 분이라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비동사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동사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만 꼭 써야만 하는데 I speak English에서 이 speak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말한다는 이 행동을 이렇게 I'm not 이라고 앞에 붙여버리게 되면 한 문장 속에는 행동과 상태가 동시에 들어있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speak이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문장은 어떻게 부정문을 만들까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인데 행동을 나타내는 문장에는 꼭 합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영어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다라는 문장이 꼭 들어가잖아요. 영어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를 부정문을 만들 때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do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do라는 단어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나는 영어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I do not speak English 이렇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do와 not을 주로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걸 합쳐서 줄임말로 don't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말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I don't speak English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I'm not speak English라는 문장이 잘못되신지 아시겠죠? I don't speak English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 되는데요. 네, I'm not speak English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냐면 이게 한국어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나는 행복하다는 문장에서 I am happy라는 요 문장 속에 꼭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am이란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 다음에 는이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am이 꼭 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는이니까 왠지 나가 I니까 am은 는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영어에서
비동사인 이 am은 는이라는 뜻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일 뿐인데 나는 영어를 말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문장에서도 나는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해서 나는으로 시작하니까 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am을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I am으로 문장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I'm 이렇게 I'm not speak English.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를 사용하실 때 습관적으로 I'm 이런 걸 꼭 나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무슨 행동을 설명하려고 할 때 절대로 비동사를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1, 2, 3강부터 비동사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셔야만 한다. 그리고 일반 동사는 비동사와 다르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냐면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한 문장 안에 써서도 안 될 뿐더러 부정문을 만들 때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I am not happy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비동사인 경우는 not만 붙이면 되지만 I speak English에서는 speak라는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는 꼭 don't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인 do에다가 not을 붙여서 don't라고 사용을 해야만 되는 거죠. 영어를 처음 배우는 이 시기부터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정말로 중요하고 이 부분은 내가 앞으로 평생 영어를 배우는 동안 꼭 이것만은 잘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어 공부를 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제가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점차 익숙하게 되실 거니까요.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있었던 문장도 한번 복습을 해볼 겸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피아노를 칩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했었죠? 나는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를 친다는 동사는 play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I play the piano 이렇게 하시면 나는 피아노를 칩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나는 피아노를 안 치는데요? 이런 문장을 만들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동사인 play가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don't를 사용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I don't play the piano 이렇게 하시면 나는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 don't play the piano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자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다 배웠으니까 그럼 제가 주는 문장들을 한번 스스로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라는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나 안 배고픈데? 자, 이 문장 영어로 바로 떠올리셔야 될 텐데 자, 배가 고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상태일까요? 행동일까요? 당연히 배가 고픈 건 행동이 아니라 상태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하는 문장이 되고 I am not hungry 라고 하시면 I'm not hungry 하면 나 배가 안 고파 이런 문장이 되겠죠. 한국어로 머릿속으로 떠올랐을 때 이게 행동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상태인지를 바로 머릿속으로 떠올리신 다음에 배가 고프다는 게 상태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하시고 비동사를 사용하시면 문장을 만드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막 벌레도 나오고 춥고하니까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캠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동사는 과연 뭘까요? 동사는 like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니까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like라는 것은 일반 동사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니까 당연히 don't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문장을 만들면 We don't like camping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에는 이렇게 don't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 너 여동생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나 여동생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는 여동생이 없어 라는 문장을 영어로 순간적으로 말을 해야 돼. 이제 그 순간이 또 온 거죠. 그래서 나는 여동생이 없는데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나는 여동생이 없다라는 문장이 행동일까요? 상태일까요? 이런 게 가끔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한국어 속에서는 판단이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영어로 해보면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영어에서는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사인 have를 사용해서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영어에서는 나는 여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have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have라는 일반 동사,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문을 만들 때도 행동을 부정하는 don't를 사용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동생이 없어라는 문장을 만들 때 I don't have a sister 라고 문장을 만드셔야만 완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에 내가 비동사를 사용해가지고 I'm not a sister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게 돼버리죠. 나는 시스터가 아니야, 나는 여동생이 아니야, 뭐 이런 문장이 되니까 문장이 전혀 다른 식으로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동생이 없어 라는 문장은 have를 사용해서 I don't have a sister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친구랑 어디를 가고 있어, 약속 장소에. 근데 우리가 늦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야, 우리 늦었어? 이렇게 친구가 물어봤는데 시계를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아니, 우리 늦지 않았는데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역시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 안 늦었어 라고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늦지 않았어 라는 문장 속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늦지 않았어 라는 문장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은 늦었다라는 게 무슨 단어였죠? late라는 단어였잖아요. late 하면 늦다라는 뜻이었는데 과연 이 late라는 단어가 행동인지 상태인지 어떤 걸까요? late라는 것은 당연히 늦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상태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비동사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늦지 않았어 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we are not late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are not late 하시면 우리 안 늦었어 라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을 완성을 했지만 역시 머릿속으로는 빠른 판단이 중요하겠죠. 자, 이번 문장은 아침에 요즘에는 신문 읽으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일단 신문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신문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어로 newspaper라고 합니다. 그래서 newspaper라는 단어고 아침은 in the morning 이라고 앞에 in the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영어로 해보면 약간 길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일단 읽다라는 것은 read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이 read는 당연히 행동이잖아요. 딱 봐도 행동이니까 don't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문장을 만드셨다면 정답인데 정답은 이렇습니다. I don't read newspaper. 언제? In the morning 이 되겠죠. 그래서 I don't read newspaper in the morning 하시면 나 아침에 신문 안 읽는데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이냐면 학교가 일요일에는 문을 안 연대. 그래서 학교들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이런 문장도 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건물들,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 꼭 쓰게 되는데 학교들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문을 열다라는 건 동사인 open을 사용합니다. open. 이 open이라는 단어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나타내는 op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don't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schools don't open 언제? on Sunday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학교들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들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들은 조용하지가 않죠. 아이들은 조용하지가 않아 라는 문장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아이들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조용하다는 단어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일단 조용하다는 건 quiet가 되겠습니다. quiet. 자, 그럼 조용한 게 행동이냐 상태냐 라고 판단이 빨리 드셔야 되는데, 자, 조용하다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단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은 비동사를 사용해야만 되겠네요. 그래서 아이들 하면 kids니까 kids are not quiet 하면 아이들은 조용하지 않아 라는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그렇게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서두르라는 단어를 상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비동사를 사용을 할 테고, 그럼 I'm not hurry가 되겠죠. I'm not hurry. 근데 만약에 hurry가 행동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I don't hurry가 되겠네요. 그래서
I'm not hurry가 될까요? 아니면 I don't hurry가 될까요? 어떤 쪽이 맞을까요? I'm not hurry와 I don't hurry. 어느 쪽이 맞냐면 hurry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려면 I don't hurry가 돼요.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아 라는 문장은 don't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를 말할 때 이렇게 행동이냐 상태냐를 순간적으로 계속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앞으로도 영어를 배우는 내내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셔라. 이게 일반 동사랑 비동사를 완전히 구분하셔야만 한다라고 초창기 때부터 제가 강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갈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시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배울 영어에서 전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 앞으로 저와 함께 배울 수많은 영어가 이 두 개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거부터 구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영어를 할 때 이 문장은 행동을 나타내는구나, 이 문장은 상태구나를 계속 판단하면서 문장을 읽거나 말하시거나 들으시면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한 수업에서 이 비동사라는 것과 일반 동사를 예전에는 뜻만 구분했다면 단순히 이게 뜻이 다른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도 다르구나 라는 걸 배우셨으면 오늘 공부는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